짠!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신전 떡볶이. 배고프니까 떡볶이를 한 입 먹을게요. 사실 이 신전 떡볶이가 어젯밤부터 먹고 싶었는데 참다가 오늘은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저 며칠 전에 MBTI 검사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튀김은 이 만두튀김입니다. 전 저 어묵튀김은 그다지 뭐지? 오늘 일단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점심도 안 먹어서 배도 고프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 MBTI 검사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대 초반쯤 해봤을 것 같은데 먼저 제 검사 결과는 INFJ-T 이렇게 나왔어요. 선의의 옹호자. 제가 봤을 때는 브이로그나 유튜버를 보는 것도 성향이 비슷해야 이게 꾸준히 오래 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그 사람을 잘 몰라도 영상 속에서 그냥 나랑 좀 비슷한 점을 많이 보는 그런 분들로 우선 보더라고요,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도 나랑 좀 같은 성향의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사람들? 근데 반대로 또 나랑 다른 사람의 일상이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절반 이상은 저처럼 아이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제 성격 유형을 가진 분들만 모여 계시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왔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되게 계획적이다. 즉흥적으로 뭘 한다기보다 계획을 세우고 뭐 여행을 가더라도 저는 엑셀 파일에 풀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인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더라고요, 저랑. 딱 일주일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딱히 다이어리 같은 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핸드폰 캘린더 어플에 딱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틀어지지 않게끔 움직이는 편이에요. 막 어디를 즉흥적으로 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기보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날은 이걸 하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절대 틀어지지 않고 보통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편이에요. 약속 시간의 개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좀 게으르다? 뭔가 집순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차를 끌고 다니지만 버스 타고 다닐 때는 왜 이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동상이나 뭐 아는 사람 버스 같은 데서 자주 만나잖아요. 뭐 그러면은 같이 옆에 앉거나 아니면 같이 서서 가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게 좀 저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에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좀 근데 저는 혼자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가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금방 캐치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상대방의 기분도 마치 내가 느끼고 있는 기분인 것처럼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몇몇 소수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되게 제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서 왜 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제 성격이에요. 저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것을 별로 잘 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진짜로 딱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렸을 땐 뭔 모르고 나랑 맞던 안 맞던 잘 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성인 돼서는 되게 친구 사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제대로 또래들이랑 다닌 게 아니라 대학교 친구나 선배들도 없고 뭐 직장 동료들도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언니들이 많고 이랬어서 제 또래의 그 주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보통은 많이들 제가 낯을 가리니까 많이들 못 다가오시죠. 저는 정말 낯을 심하게 가릴 때는 말도 안 해버려요. 어렸을 땐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말도 그냥 처음 만나도 잘하고 하는데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는 좀 잘하는데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알긴 아는데 친하진 않아. 그러면 난 정말 할 말이 없어.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오히려 말하는 게 편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단둘이 무슨 공간에 있고 하면 너무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을 읽어볼게요. 친해지기 어렵다. 방금 제가 한 말이잖아요. 저는 좀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가까운 관계랑 정말 내가 이렇게 맘 터놓고 친해진다는 거랑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막 친해지기는 조금 제가 성격이 그래요. 외로움을 즐기면서도 외로움을 잘 탄다. 이것도 진짜 공감인 게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편의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이렇게 내 주변에는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 세 번째, 신뢰하는 이들에게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제가 직장에서 정말 조용하고 말이 없어요. 근데 친한 선생님들이랑은 되게 이렇게 똑같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좀 그런 점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설명고자라 설명을 포기한 그건데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일반적 공감이 아닌 4차원적 공감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심이 많고 관찰을 잘한. 그리고 저는 되게 생각이 많아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일을 하고 있는데 119 소리가 들려요. 뿅뿅뿅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디 불났나 보네, 어디 사고 났나 보네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때부터 머릿속이 아무튼 되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도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안에서 제 카카오톡을 켜면 제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맥북에서 로그인이 되었다고 메시지가 와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고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오류가 가끔씩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정말 저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별 생각을 다 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보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약속이 있었어서 집에 바로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동생한테 전화해서 너 집에 들어갈 때 누나랑 통화하면서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동생이 집에 들어가서 내 노트북도 확인하고 집을 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 노트북도 제가 놔뒀던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해서 내가 오케이 하고 이제 약속을 하다가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생한테. 근데 답장이
안 웃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정말 저는 그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친구들한테 동생한테 전화를 안 받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심적으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성격 검사를 하면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동생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동생 여자친구한테까지 인스타 메시지를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쌤 오바 좀 하지 말라면서 동생이 저한테 화를 냈는데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진짜 많고 생각이 진짜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완전 재밌게 공감했던 트위터 짤로 돌아다니는 글이었는데 이건 제가 이미지로 아래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E. 인싸 I. 아싸 S. 이타적 N. 이기적 T. 주관 뚜렷 F. 남 눈치 봄 P. 게으름 J. 계획적임.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계획적이고 주관 뚜렷한 이기적인 아싸.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저의 MBTI를 첫 번째 어바웃도 저에 대한 소개였는데 두 번째도 결국에는 제 소개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MBTI 하게 된 계기가 저 필라테스 같이 다니는 동생이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선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 언니 MBTI 뭐야? 언니 MBTI 성향 뭐로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몰라? 해서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그 동생이랑 저랑 완전 정반반대로 나온 거죠. 근데 그 동생은 오히려 저 같은 성향이랑 잘 맞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제 친구들한테 막 해보라고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옛날에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근데 MBTI 한 번 더 또 어른이 돼서 뭐 그때도 어른이었을 수도 있지만 좀 나이 지금 상황 이게 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를 내가 얼만큼 더 잘 알게 되는지 나를 이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막 해석 같은 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까 그런 부분도 저는 어디 가서 남들한테 말 못했어요. 좀 부정적으로 항상 상황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최악의 그런 상황을 항상 상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나는 조금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해주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저랑 얼마나 잘 맞는 사람들인지도 궁금했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일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 많은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MBTI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결과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같은 성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고 어쩌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먹방인지 뭐 어바웃인지 모를 만한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재미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여러분들 MBTI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세 번째 어바웃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